그래서 네, 쭉 이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롤란실에서 같이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유기견이었고 모카라고 합니다. 모카. 네. 엄청 순한 강아지예요. 여자아이고. 그리고 아까 이어서 우리 가족의 오작슬이에요. 같이 하면서 지금 거실인데요. 롤라랑 이제 앙의 롤라의 손자랑 이제 잠자러 들어가서 제가 시끄럽고 거실에 나와서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이제 저는 짐을 다 싸서 서울로 이제 갑니다. 서울로 가서 맨 처음에 나는 사실 한국 힙합 이센스 독이라는 노래를 그때 되게 좋아했었고 막 스윙스 이런 사람들이 쇼미더머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던 때였고 그래서 한국 힙합밖에 사실 힙합을 잘 몰랐어요. 외국 힙합이라 해봤자 고등학교 때 막 그 빅뱅이 막 연습하는 곡 같은 거 뭐 크리스 브라운 이런 노래들이나 뭐 R&B나 뭐 그런 것들 들었지 사실 잘 몰랐고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뭐 50센트도 잘 몰랐고 우텐 클랜이 누군지 투팍 비기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 한국 힙합만 듣고 그렇게 음악을 시작했고 사실 대학교 때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인 친구가 도끼를 엄청 좋아했어요. 도끼는 나랑 나이도 같은데 그래서 노래방에서 진짜 많이 따라 부르기도 했고 그 노래를 빈지는 당연히 좋아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네, 힙합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되고 나서 서울 가서 맨 처음 했던 게 이제 친구가 그 친구도 음악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집에 얹혀서 살면서 오류동이라는 그 동네에 얹혀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시작을? 이런 생각을 했고 그냥 무작정 그냥 인터넷 찾아서 비트 찍는 거를 배우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찾아서 거기 가서 비트 찍는 거를 한 1년 동안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장비도 사보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사보고 스피커, 멀티 스피커도 사고 하면서 녹음이란 것도 할 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만 하더라도 뭐 인터넷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잘 보이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한글로 된 자료도 그렇고 내가 못 찾았던 것도 있고 제가 컴퓨터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랬고 그때 그래서 방에서 방구석에서 지금도 사실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지만 곡들을 좀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 중에 좋았던 곡들 지금도 좋아해서 듣는 곡들이 있어요. 아직 제가 발매하진 않았지만 네, 발매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홍대 놀이터에 제가 기웃기웃 거렸어요. 거기에 이제 그때 프리스타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막 가리온 이런 분들이 그 홍대 클럽 같은 데서 막 그 루키들 상대로 여는 그런 컴퍼티션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데 구경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놀이터에서 뭐 저렇게들 하는구나 하고 나도 막 구석에서 몰래 뱉어보고 막 벌써 싱글벨 막 이렇게 저렇게 했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이 친구랑 같이 지내는 거 말고 내가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로 왔으면 강남을 가야지 해서 이제 무작정 강남에 일을 찾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다이나믹 듀오도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요. 저는 리쌍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또 게리가 너무 좋았고 길이 하는 그 보컬 라인에서의 훅 포인트 같은 것도 너무 좋았어요. 대중적이기도 했고 그런 노래들이. 그러면서 강남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찾고 아니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정확히는 제가 그때 생각은 리쌍에 가서 리쌍이 강남에 있더라고요. 그 가로수길 거기 건물이 있었는데 리쌍 컴퍼니 그 인상 엔터테인먼트 네 공연 기획사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일단 나 여기서 일할 테니까 뭐 쓰레기라도 치울 테니까 그냥 어떻게 음악 만드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냥 보고 있기만 좀 해줘라 이렇게 할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거기 1층에 이제 포장마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리쌍 포차인 거죠 이름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근데 이거 분명히 알바몬이 거기 어플 같은 거에서 리쌍 포차 봤는데? 해서 그거 보니까 거기 직원을 구하더라고요. 마치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거기에 면접을 보러 갔죠.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층에 건물이 4층이었고 옥상이 있었고 4층에 기획사가 있었고 3층에 창고가 있고 3층에 그 직원들 재워주는 그 기숙사 같이 그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집을 구할 형편도 안 됐고 서울에서 강남 그러니까 가로수길에서 부천 제가 사는 오리동까지가 거의 1시간
갈아타고 구로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좀 안 걸렸던 것 같다.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근데 새벽에 아침에 거의 5시 끝나고 마감하고 하면 뭐 마감할 때 맨날 술 먹고 있으니까 6시, 7시 이렇게 해서 차 타고 왔다가 또 다음날 또 5시까지 출근하려면 주 6일인데 한 2시에 일어나서 또 밥 먹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결국에 집 구했지만 처음에는 진짜 일도 너무 피곤하고 해서 그냥 지하철에서 잤어요. 그냥 지하철에 그냥 정신도 없고 술 챙전 날도 너무 많았고 하면서 그냥 잤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 그냥 앉아서 지하철 기다리는 데서 그냥 잤어요. 되게 자주. 네, 많이. 네, 그랬던 것 같고 자기랑 하도 그냥 가고 그러다가 이제 좀 친해지고 나서 나중에 그 3층에 있는 기숙사 거기 방에서 자고 그랬는데 근데 뭐 괜찮았어요. 기억도 없었고 사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참된 거라가지고 그랬고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냥 연예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의 라이프를 봤던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런닝맨 촬영 회식 때문에도 막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셨고 관계돼 있는 연예인분들도 그리고 네 그냥 볼 수 있던 연예인은 다 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뭐 아이돌 같은 걸 하라는 명함 제의도 많이 받았고 사실 갔던 적도 있어요. 기획사에 그냥 손 붙잡고 끌려가서 그냥.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냥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냥 내가 뭔가 정확하게 뭐 음악에 대해서 이제 알지도 못하고 이제 하러 오긴 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성이랑 이게 안 맞다라는 거를 느낌적으로 계속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잘 아니었고 핸드폰에 항상 내가 만든 음악을 들고 다녔지만 기라고 게리 그분들한테 잘 못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기획사에 있는 관계자분들한테도 잘 제가 들려줘 제발이라고 해도 제가 잘 안 들려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었고 또 거기서 그래서 거의 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돈을 좀 모아서 논현동에 그 비스트 보이즈라는 그 하정우 씨 나오는 영화의 그 거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증금 540짜리 집을 그것도 아주 어렵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이 라이프에 처음으로 이제 정착이라는 걸 좀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내가 이 밤낮 바뀐 일을 하면서 이걸 하기가 어렵겠다. 음악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해서 여기인의 일을 그만 좀 정리를 해야겠다. 근데 생각을 했고 그때 그 계셨던 거기 이제 리쌍의 엔터테인먼트 공연 기획사 거기에 이제 이사님이 계셨어요. 그 김민정 이사님. 제가 꼭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예뻐해주고 아껴주셨고 당연히 또 길 누나 그 길은진 씨, 은진이 누나 이제 이사님 아니니까 잘 챙겨줬는데 일적으로는 인정을 많이 해줬어요. 저는 어디 가도 그래도 내가 음악 때문에 올라와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남한테 최소한 피해를 주지 말고 내 스스로한테 부끄럽게 일하지 말자. 그냥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다 똑같은 건데 그때쯤 연락이 왔어요. 너 음악하고 있는 거 다 보내봐봐 이렇게. 그때 라키가 외국에 있을 거 아니야 호주에. 근데 연락이 와서 보내줬는데 그러고 나서 누굴 좀 만나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형이 매니악 형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매니악 형을 만나고 매니악 형이 하고 있었던 그 레이블에 제가 가게 됩니다. 네. 원샷이라는 레이블이었고요. 그때 뭐 제 앞에는 뭐 조금 누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레이블이 지금도 그 원샷 그 매니악 형이 뭐 계속 이름을 좀 변경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제가 이제 그래서 거기 등촌에 있는 그 레이블에 가서 지금도 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처음으로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봤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사실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실력이 좋지가 않은 래퍼라고 하기 좀 부끄러울 만큼 벌스도 많이 없고 그런 상태였고 거기 가서도 맨날 많이 깨졌어요. 매니악 형도 저를 정말 많이 외국인님에게도 불구하고 케어를 해주려고 하면서 또 제가 또 일 때문에 시간도 많이 없고 알바를 하니까 바빴는데 이제 그렇게 챙겨줬어요. 저한테는. 제가 지금 돌이켜서 나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생각해보면 고마운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언젠가는 꼭 아니고 그 형이 뭐 만나서 언제든지 소주 한잔 하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마침 라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년이 됐어요. 이제 본인 앨범을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라키가 어떤 레이블 사업을 부산에서 시작을 해서 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와서 내려와봐라 한번. 난 이제 너랑 음악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그냥 그 정도로 내려갔죠. 부산에 내려가서 일단 앨범을 제작하고 와야겠다. 앨범을 찍고 와야겠다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죠. 형이랑 문제가 아니라 라키랑 문제가 아니라 라키가 이제 시작했던 그 레이블 사업의 투자자가 라키랑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그거를 라키가 거기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 레이블에서 그 라키가 운영하던 레이블에서. 네. 그러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조금 붕 떠버렸고 부산에 내려왔는데 라키도 그때 조금 심리적으로 안 좋았고 정신적으로 자기가 이제 좀 많이 거기에 올인을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가 그냥 형 이거 뭐 우리가 그래도 그냥 비슷하게라도 그냥 하면서 우리 좋아하게 음악 하려면 뭐 내가 얼마 정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작게라도 뭐 스튜디오라도 우리끼리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형한테 그냥 나는 형을 믿고 형은 나의 형이니까 그냥 내가 가진 걸 다 그냥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3AM 스튜디오가 그때 시작됐습니다. 제가 29살 때 제 전 재산을 털어서 서면역 8번 출구에 있는 그 60평짜리 지하 물 다 새고 물 철철철 물까지 차는 그 스튜디오 그 지하 임대가 한 번도 된 적 없는 그 건물에 형이랑 나랑 그때 힙합이라는 그 댄서인 친구랑 같이 셋이서 네 시작이 됐어요. 딱 1년이 좋았어요. 우와 회사원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우리끼리 너무 재밌고 우와 좋아 1년이 딱 됐고 1년이 된 시점에 제가 어느 날 이제 헬스장을 가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어요. 택시랑 사고가 나서 저는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이제 그때 택시랑 사고 나서 택시랑 사고 나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험사가 자체가 버스랑 택시는 조합에 속한 보험사라서 까다로워요. 합의하기가 되게 한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딱 진짜 적당한 돈만 받고 퇴원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시점에 제가 허리랑 골반이랑 어깨가 다쳐서 좀 안 좋았고 코로나라는 게 듣도 보도 못한 게 병원에 있는데 닥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이 문을 닫아야 된대요. 닫았어요. 그러면 강사들은 있고 뭐 월급을 줘야 되고 우리 월세도 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큰일 났다 이거 완전. 해서 형도 돈 벌러 가고 나도 그때 마침 할 수 있는 게 아침에 그러니까 바로 퇴원했어요. 합의하고 일단 그 돈부터 필요하니까 합의금 나가자마자 아침에 그 갈비랑 그 무슨 이런 음식점에 소스 같은 거를 납품하는 그 그냥 식품 공장에 아침에 나갔다가 점심 때는 그 삼성카드 이제 카드 만드는 그 영업 일을 시작했어요. 되게 좀 비싼 뭐 하여튼 카드들 파는 거 가게들 찾아가서 네. 그거랑 저녁에는 어쨌든 학원으로 수익을 내보려고 학원 일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다가 청소 아침에 이제 건물 청소하는 일 또 했어요. 네, 그냥 빌라든 무슨 원룸 건물든 꼭대기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다 내려오면서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하고 안 가리고 다 닥치고 하면서 어떻게든 해야겠다 해서 하였죠 하면서 그거 해야죠 계속 음악 만들었죠 또 라키 형이랑 나랑 그때 이제 아이아라는 그 팀을 만들어서 영상하는 친구랑 나랑 형이랑 그다음에 비트 찍는 그 형이랑 춤추는 힙합이랑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서 뮤비 같이 제작하고 바밍타이거나 DPR 그런 분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또 저예산으로 돈이 없으니까 그걸 대신 내자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 나가면서 계속 이어갔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즌에서에도 네 학원 그 3AM 스튜디오는 스튜디오대로 이제 계속 유지를 해야 하니까 하면서 월급 주고 월세 내고 하면서 계속 이어야지 포기하면 안 되니까 이걸 우리 꿈이고 우리가 되게 별 생각 없이 어려서 시작하긴 했지만 꿈이 있어서 시작했으니까요. 사실 그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내 꿈과 모든 게 다 포함되는 네이밍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하면서 또 좋은 기회로 너무뽀라는 방송도 그때 그냥 어떻게 나가게 됐고 제안을 받아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계기로 제 옥탑방은 항상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비어있는 채로 그렇게 서울을 다시 와서 라키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 이미 나의 역할과 형의 역할이 내가 아티스트로서 그냥 음악을 하는 거 외에도 이렇게 분리가 돼버렸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우리 레이블을 이끌어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믿고 따라오고 있는 여기에 친구들이 생겨버렸고 어린 친구들도 우리는 계속 이제 해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네 나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방송이라든지 뭐든 나한테 나를 더 PR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들은 다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게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게임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또 서울 올라가서 일을 구합니다. 이번에 거의 호텔에 발레 파킹하면서 또 호텔에서 가지고 키 주고 있는 그 프론트 일을 가자마자 또 구해야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나는 항상 현실적인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쿠팡 배달 아르바이트고 뭐고 난 안 해본 게 없고, 음식점 뭐 알바 다 그냥 이거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는데 항상 필요한 액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반납 기여 있는 일들은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쿠팡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또 음악도 만들고, 그 와중에 이제 뭐 곡을 또 냈죠. 아이라는 내 팀들과 같이.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라키가 이제 아치야 서울에 계속 있을 거면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부산에 다시 우리께 다 있고 네가 와야지 현실적으로 작업이 곡도 그렇고 원활하게 되니까, 뮤비도 촬영도 그렇고 지금 만들어 놓은 곡들도 있고 아직 안 낸 곡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때 만든 것들이. 그래서 내려올 거야 아니면 거기 있을 거야. 그래야 나도 너라는 아티스트에 맞춰서도 일을 같이 하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6개월 정도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다시 또 부산을 내려가게 됐고, 사실 그때 다시 내려가서의 시간이 제 인생에서 좀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가장 좀 안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제가 이 스페인이란 이 유럽 땅에 다시 오기 전까지 그 시간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흘러가는데요, 시간들이. 네, 그렇게 다시 부산을 내려가게 됐습니다. 가서 가자마자 형이랑 노가다를 하러 갔어요. 그것도 형 아빠랑 같이 셋이서 갔는데, 형은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었고, 그걸로 이제 같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레이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메꾸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노가다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아는 노가다 좀 빡셌어요. 쿠팡 물류센터를 길에 있는 걸 짓는 일이었는데, 그냥 가는 첫날에 일단 물집 다 생겼고, 나는 군대도 좋은데 좀 괜찮은 빡센데 갔다 왔는데, 이게 거의 군대 다시 온 거네? 근데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일을 그렇게 하는 편이라서 하는데, 이게 무슨 이거 지금 그냥 물류센터가 6층이면요 보통 한 층이 층고가 높아서 아파트지만 13층, 7층, 11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있으면 입체적으로 이 모퉁이를 이렇게 큰 기둥인데 여기서 여기 건너가는데, 그 첫날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부산 내려서 그냥 판때기 그냥 되게 얇은 거 그냥 이 정도 되는 이 판때기 그냥 하나 놓고 그냥 형이랑 아빠랑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또 라키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근데 가길래 그냥 내가 잠깐만 그냥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데 와. 그래. 갔죠, 그냥. 그렇게 제가 거의 또 1년을 노가다를 거기서 부산에서 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노가다가 그냥 노가다는 아니고, 이렇게 더 황당한 거는 안전시설물이라고, 그 안전을 지는 파트가 있고, 밑에서 호루라기 돌려서 거기 지금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내려와요. 안전장비 이런 거 고리 잘 거세요. 이거 하는 분이 아니라, 저는 그 고리를 걸기 위해 그 옆에 그 바들을 이렇게 쇠파이프로 된 파이프로 이렇게 바를 이렇게 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걸 치러 가는 사람이니까. 막 이렇게 건물들 공사하고 있는 거 보면 파란색이나 이런 그 그물들 있잖아요. 네, 뭐 머리 위로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일하는 사람들 머리 위로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이 떨어졌을 때 죽지는 않게 만들려고 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치러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거 치는 일도 일단 있어요. 세기도 했는데, 저는 그냥 뭐 그런 현장의 안전 마지막에는 책임자로서 그냥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월급제 받는 일이었어요. 그냥 또 나중에는 결국에 밀당으로 이렇게 받다가 이제 그 얘기도 좀 긴데, 아무튼 그거를 1년 했어요. 그것도 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그냥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내가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나의 그 학창 시절에 집이 좀 어려워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거의 작년에 나랑 같이 이제 노가다를 할 때까지도 우리 아빠가 막노동을 하셨던 사람이라서, 강원도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우리 아빠랑 같이 우리 아빠가 어떻게 힘들게 일하는지도 알고, 더 아빠가 나보다 그때 그 일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빠 일이. 그래서 환경도 그렇고, 내가 이제 좀 아들로서 이 현장의 담당자가 되면은 이 파트에 아빠를 나의 용역으로 이제 같이 일하면서 편하게 좀 쓸 수 있지 않나고 해서 아빠를 부산으로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고, 나는 지금 이제 나중에 좀 그 뿌듯할 텐데, 난 내 지금 작은 소망과 꿈 중에 하나가 아빠랑 지었던 그 지하 6층에서부터 지었던 그 아파트 현장, 그 아파트를 사는 게 저의 조금 작은 꿈이에요. 네. 아빠랑 지하 6층에서 같이 담배 피면서 맨날 숨도 못 쉬고 맨날 코파는 새까맣고 올라가는 시간만 기다리고, 진짜 거기서 많이 고생하고 많이 슬펐고 많이 또 추억도 있고 기뻤거든요. 저희 그래서 또 하나 목표는 아빠랑 그래서 이제 거의 다 같이 지어진 그 아파트를
제가 만약 나중에 음악으로 번 돈으로 그걸 살 수 있다면 음악 때문에 거기서 아빠랑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저의 또 하나의 목표고요. 자, 그러고 부산에 다시 내려가서 그런 일을 하면서 아빠랑 같이 제가 정신 상태 진짜 안 좋았고 그때 이제 저의 음악 시간, 음악을 시작하고 그때까지 제가 항상 있어줬던 그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도 이제 저랑 헤어지게 되면서 제가 진짜 사실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잘못 갔으면 아빠 앞에서 제가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 수준까지 안 좋아져서 그래서 그 상태 거의 그대로 스페인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아는 분, 제가 태어나서 같이 아는 분을 통해서 다시 부산에 내려갔을 때 그분 그 건물 옥상에 그냥 허락을 받고 그 컨테이너를 올려서 서울에서 이제 호텔 일하면서 만나봤던 하면서 조금 모은 돈으로 부산에 와서 다시 집을 가야 돈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중고를 300만 원 주고 사려고 사서 그 옥상에다가 허락 받아가지고 라키 형이랑 저랑 아는 분 통해서 이제 그 올리려고 샀는데 사기를 또 당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한국에서 소송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또 날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컨테이너를 사서 이제 거기에 옥상에 올린 다음에 거기 형이랑 또 형 아빠랑 우리 아빠랑 넷이서 같이 이제 넷이서 친해졌거든요. 저 이제 공사해가지고 연습실처럼 이제 방을 공사를 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해서 거기서 또 일하면서 5시에 새벽에 노가다 가서 일하고 퇴근해서 6시에 집에 오면 작업하고 고작 몇 번 하는 것까지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그때 제가 힘들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지 못해서 500만 원 주고 산 중고차가 있는데 와, 고작 몇 번 하는 동안 한 달 동안 제가 거의 3,000km, 3,800km만 탔어요.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거의 노가다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교통까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전으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솔직히 막판에는 거의 체력이랑 게 거의 다 바닥에서 떨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진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많았고 그러고 지금 스페인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처음 와서 제가 한 달 동안은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제가 파리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이제 다른 나라의 친구들하고 많이 대화도 제 영어를 잘 한마디로 못했지만 바디 앵기지로 와 이렇게 해보고 제 음악도 들려줘보고 힙합 좋아하는 친구들 블루투스 스피커 끼고 막 놀고 있으면 가서 저도 그냥 같이 춤추고 놀고 막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유럽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내 음악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내 인생에 조금 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함에 따라 정착이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경험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길에 제가 무작정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이제 둘째 날 제가 거기서 미국인 친구 조사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저랑 조금 멘탈이 안 좋아서 왔던 포인트가 비슷했던 게 올해 만난 여자인 친구랑 이제 이별을 하게 되면서 되게 안 좋은 선택을 했었고 그 이유도 조금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족들이 가지게 해줘서 이 길에 보내서 저랑 그 둘째 날부터 만나서 끝날까지 그 이후의 여정까지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저를 너무 인생에 좋은 친구를 만나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특별한 친구라고만 생각했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진 않았는데 한국 분들이 아닌 외국인 친구랑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까지 하면서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에서도.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을 인생에서 제가 정말 목숨까지 마음만으로 내줄 수 있는 친구랑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그 여정을 한 달 한 반 정도까지 보내고요. 이 롤리라는 이 스페인 아주머니 분이 제가 집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저의 한국 집 서울 그 옥탑방에 한 달 동안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 집에 감사하게도 저희 방을 내주셔서 저도 여기서 라이프를 하고 있고 모카라는 친구랑 롤라의 아들 아론이라는 비보이 하는 아론 형이랑 또 이 아론의 아들 앙헬이랑 그리고 이 마요르카 섬에서 이제 그 롤리의 가족들도 이 근처에 집에 살아요. 마요르키나라는 마요르카 전통적인 거주민들인데요. 이렇게 라이프를 꾸려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스페인에 와서 이제 그 길을 걸은 후에 지금까지 이제 더 조금 시간이 흘러오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의 바람은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나의 이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나도 시간이 20대에서 이렇게 훌쩍 흘러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삶에 대한 얘기를 오늘 다 정리를 해서 한번 해봤던 것 같고, 네, 나의 꿈은 래퍼가 되는 거였고, 만족을 하지는 않지만 만족에 대한 합의점, 그 가치가 저는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진 않지만 그 방구석 래퍼라는 그 프로그램을 나가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진짜로 제 스스로 제가 그냥 방에서 녹음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아티스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 앞에 점차 서게 되면서 제가 저희 1차적인 목표였던 래퍼가 된다라는 그 지점까지는 제 스스로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저의 마지막 목표는 빌보드 차트입니다. 네, 빌보드 차트 100위권 안에 저의 노래가 들어가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목표에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저희 긴 얘기를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하고, 먼저 그것보다도 아까 처음 의도대로 이거는 나에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본다면 최고의 선물이고 30대 중반이 돼가기 전까지의 나의 인생을 가장 좀 정리해놓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하는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모카랑 같이 방에 자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저희 얘기들을 많이 업로드해서 제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리고 혹시나 볼 수 있는 나의 엄마, 부모님, 가족, 친구들을, 그리고 다른 나의 세상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네, 계속 저희 하치 이야기, 강아지 말고 for person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치다.